봅시다. 우리가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걸 할게요. 실수 전체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것은 항상 어떤 형태로 바꾸어 주세요 라는 거냐면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꾸어 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의 꼴로 바꾸어 주세요. 오케이? 그럼 이런 꼴로 바꿔주면 우리가 a가 뭐일 때랑 양수일 때랑 a가 뭐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누어서 처리해 줄 수 있는 건데 a가 양수일 때 봐봤더니 아래로 볼록인 형태가 그려졌습니다 라는 거네요. 그래서 이놈의 축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x는 p가 되는 거예요. 꼭지점의 좌표는 p, q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여기에서 최대값 어떻게 돼요? 없어요. 오케이? 최대값이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 최소값 그렇지. q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x가 p가 축이 되는 거네요. 꼭지점 좌표는 p, q가 되는 건데 여기에서 최대값은 무엇이 되는 거고? q. 최소값은 무엇이 되는 거고? 그렇지. 없다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중학교 때 우리가 배웠지.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얘는? 안 배워? 이제 안 배우냐? 빠졌냐? 미안. 전 교육과정에서 배웠는데 빠졌다네. 좀 더 공부할게요. 미안해요. 중학교를 하다 보니까 까먹었네. 아무튼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을 생각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해봅시다. 다음과 같은 2차 함수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이거 문제 좀 적읍시다. 이것을 최소값을 GA라 하자. 그때 GA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봐봅시다. 이거 왜 쳐지다 말았냐? 그러면 봐봅시다. 2차 함수 이것의 최소값을 GA라고 하자라고 했네요. 그러면 당연히 먼저 뭘 해주라고 했어요? 그렇지.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fx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a의 제곱. 그러니까 플러스 a의 제곱이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a의 제곱이 있어야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러면은 a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래요? 이렇게 됐으면 얘가 이제 어떻게 그려지는 그래프인데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인데 축이 x는 마이너스 a 꼭지점의 좌표가 이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a, 이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값 GA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라 그랬어요? GA가 구해졌으니까 GA에 뭐 구하는 거예요? 최대값 구하는 거지? 그지? GA가 지금 이렇게 표현되는 건데 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4라고 표현되는 건데 이놈의 최대값 구해주세요 라는 거네요. 그럼 얘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지.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어 주세요 라는 거예요. 2a 이거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5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5. 그래프 그려봤더니 이렇게 그려지는 거네요. a가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무엇을 갖습니다 라는 거예요? 5를 갖습니다. 그래서 최대값 무엇이 되겠습니다?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최대값, 최소값을 판단해 주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통해 판단해 주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 봅시다. 그러면 이제 구간에 따른 최대 최소를 구해 볼 거예요. 구간에 따른 최대 최소를 어떻게 구해 볼 거냐면 여기에서는 푸는 방법이 비슷해요. 첫 번째는 항상 뭘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거야. 뭐야, 왜 안 돼? 지우기가 왜 안 되지? 지우기가 안 돼. 왜? 오씨. 어? 왜? 뭔가 이상하지? 이거 원래 더블클릭하면 지우개가 되는데. 지우개가 안 됐어. 안 돼, 아직도 안 돼. 이걸 클릭해야 돼. 또 마탱시가 갔나? 하자. 바꾼 지 별로 안 됐는데. 항상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제곱 플러스 q의 꼴로 만들기. 이걸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이제 이게 중요해요. 제한된 구간이니까 이 구간 안에 축이 들어있는가 안 들어있는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축의 위치를 파악해야 돼요. 축의 위치를 파악한다라는 게 어떻게 된다라는 거냐면 이 두 가지를 여기서 또 따질 건데, 첫 번째는 범위 안에, 구간 안에 축이 들어가는가, 그걸 먼저 파악해야 되고, 두 번째는 범위에 양 끝값 중에 어떤 값이 축에 가까운가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판단해 주세요라는 거야.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함수를 이렇게 줄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함수를 줄 건데, fx라는 함수가 x-1의 제곱 플러스 3이라는 함수를 줬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축이 1이고 꼭지점 좌표가 1,3이지. 그지? 1,3이에요. 근데 무엇을 물어봤냐면, 첫 번째 x의 범위가 1에서부터 5 사이. 보면 이렇게 줄까? 0에서부터 이게 안 되니까 불편해. 0에서부터 4 사이에서 최대 최소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범위가 어디서부터요? 0에서부터 4 사이인데 축이 안에 들어가잖아. 0에서부터 4 사이에요. 지금 이 1로부터, 축으로부터 0이 더 가깝고 4가 더 멀리 떨어졌잖아요. 그럼 축이 0하고 4 안에 들어있는데 이 양 끝값이 0하고 4가 축으로부터 0이 더 가깝고 4가 더 멀리 떨어졌지? 근데 이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이 이 축에 대해 대칭적이지 않냐? 딱 접히면 접힌단 말이다. 그럼 가까운 게 더 조금 올라갔을 거고 먼 게 더 많이 올라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범위에서 생각해 주면 됩니다. 0에서부터 4 사이에서 최대 최소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어떤 값,
최소값은 뭐가 되는 거고? 3이 되는 거고. 최대값은 이렇게 적을까? F1의 값, 즉 3이 되는 거지. 최대값은 F4의 값, 더 멀리 떨어진가? 그렇지? F4의 값 4대입했더니 1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범위를 이제 조금 다르게 줄게요. 범위를 어떻게 줬냐면 x의 범위가 4부터 7까지예요. 의미는 숫자잖냐? 뭐 너희한테 의미 없냐? 너희 이 수업 들으면 이게 의미가 있어. 아무튼 4부터 7까지야. 그러면 이제 이 범위 안에 축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럼 축에 대해서 뭐가 더 가깝냐? 4가 더 가깝고 7이 더 멀지? 그림에서 4가 이 정도 있으면 7이 더 많이 가겠네. 이렇게 있겠습니다 라는 거잖아. 이 범위에서부터 이 범위까지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 범위에서부터 이 범위까지만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축에 가까운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최소가 되겠지. 항상 축에 가까운 값이 최소가 되는 건 아니야. 왜냐면 위로 블록도 있으니까. 그래요? 축에 가까운 값이 최소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최소는 뭐가 되겠습니다? F4, 즉 12가 될 거고, 최대는 뭐가 되겠습니다? F7, 36 플러스 3, 39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판정할 때는 첫 번째는 뭐? 축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가? 두 번째는 뭐? 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무엇이 가까운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판단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 2차 함수는 축에 대해 대칭적이니까. 축에 대해서 딱 접히는 그래프니까 떨어진 거리가 얼마만큼이면 딱 최대 최소가 나와버리지? 그지? 이렇게 더 가까운 게 더 조금 올라갔고 먼 게 더 많이 올라가잖냐. 오케이? 이 정도 너희가 판단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봐봅시다. 최대 최소를 각각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 그리는 거 있잖냐. 너희들한테 완전제곱식을 설명했지만 완전제곱식을 설명했잖아. 근데 축이 바로 보이는 것을 굳이 완전제곱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축이 바로 보인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해봐. 이거 X축 위에 있고 X축과 만나는 교점을 찾아줄 수 있어요? 0이 되는 X의 값이 교점에 X좌표예요? 오케이? 우리가 앞부분에서 계속 했던 거. 이거랑 X축과 만나는 교점은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Y값이 0이 되면 X좌표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좀 느낌이 비슷하지? 그래서 0이 되는 X의 값을 구해봤더니 0이 되고 20이 되네요. 그래요?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지금 뭐예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얘가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2고 0이 되는 X의 값이 0이랑 20이 되는 거니까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뭐가 되겠습니다? 0이랑 20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 축 바로 알 수 있지. 축 뭐예요? 그렇지. 한 가운데 값이 되겠지? 그지? 한 가운데 값 X는 1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봅시다. 그러면 0부터 20까지의 최대 최소를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0부터 쭉 가서 20까지의 최대 최소를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러면 최대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최대값? 여기다 뭘 대입한 거? 그렇지. 10을 대입한 값이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10 대입하면 뭐 나와요? 10 곱하기 40 마이너스 20. 20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최소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지.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원래 이제 문제를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거든. 그런데 학교 시험에서는 어떻게 많이 더 등장하냐면, 너희들이 내신 대비할 때는 어떻게 더 많이 등장하냐면 이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하나를 더 물어봐요. x의 값이
x가 뭐일 때? x가 뭐일 때 20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x가 10일 때 최대값 200을 갖는 거고, x가 뭐일 때? 0일 때도 있고 20일 때도 있어요. 일 때 최소값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가 최대값 최소값만 구하는 게 아니고 그때 x의 값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 봅시다. 문제가 이제 이 다음 문제 빼놓고는 어려워지기 시작할 거야. 이 다음 두 문제 빼놓고는 어려워지기 시작할 거야. 잘 보세요. 얘가 이제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8이 되네요. 오케이? 이렇게 완전 제곱식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뭘 판단해 주세요? 축이. x는 마이너스 3이 범위에 들어가는가 라는 거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네요. 그렇지? 그러면 뭐에서부터 뭐까지? 0에서부터 1까지 판단해 주세요. 0에서부터 1까지 판단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에서? x는 0에서 뭘 가져요? 최소 값을 가져요. 최소값 뭐를 가져? 0 대입하네. 0 대입했더니 1이 나와요. 1이 나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x는 뭐에서? 1에서 최대값을 가져요. 최대값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1 대입했더니 8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3번 봐봅시다. 3번도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줘야지.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줬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3x 절반의 제곱 4분의 9가 필요하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어야 2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래로 볼록에 대한 그래프인데 축이 무엇이 되겠습니다? x는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축이 범위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 그러면은 2분의 3으로부터 뭐가 더 가까워? 그렇지, 2가 더 가깝고 마이너스 1이 더 머네요. 그치? 2분의 3이 2분의 4고 마이너스 2분의 2잖아. 그러니까 2가 더 가깝고 마이너스 1이 더 멀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값에서부터 이 값까지 값을 따지는 건데 뭐에서? 이 값에서 x는 2분의 3에서 최소값을 가져요. 최소값 무엇을 갖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1을 갖습니다 라는 거네. 꼭지점 좌표가 2분의 3, 4분의 1이니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그 다음 최대값은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무엇을 값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다 대입한 것보다 여기다 대입한 게 더 편하지? 6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너희가 이제 여기다 대입할까 여기다 대입할까라는 건 고민해봐야 돼. 여기다 대입하면 훨씬 더 편해 보이잖아. 마이너스 1이 여기 하면 뭐 4분에 나오니까 귀찮아 보이잖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어려워요. 내가 이제 이 문제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진짜 어려운 문제를 한 문제를 넣었거든. 그래서 한번 잘 봐봐. 어려워요. 너희가 이제 이 문제만 잘 이해해도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어느 정도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한번 해보자. 이것을 첫 번째는 fx를 완전제곱식에 대한 형태로 만들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절반의 제곱인데 마이너스 a네요. 암산 안 할게요. 이번에는 얘는 완전제곱식이 되는 거고 밖으로 나와요. 마이너스가 곱해져서 이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느냐 라는 거는 위로 볼록인데 축이 무엇이 되겠습니다?
x는 a가 되겠습니다. 이 점의 좌표가 a, a의 제곱 마이너스 a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래요. 그지?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얘가 축이 이 범위 안에 들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있을 수도 있잖냐. 그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범위를 나누어서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축이 미지수로 이렇게 등장해버리는 경우는 이 축을 들어있는 경우, 안 들어있는 경우로 나누어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 줘야 되냐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범위가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잖냐. 그러니까 최대값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면 1이 최대값이겠지. 1이 최대값이 될 수 있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면 이게 최대값이 될 수 있는 거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뭐가?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으로 갖는 거예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오케이. 정신 차려.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의 범위로 나누어서 생각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시험 기간이 좀 졸리구나. 정신 차려. 아까처럼 내가 조금 뻘리게 할 때는 잠이 오지 않았는데. 수업 들어가기 좀 졸리지? 이해해요. 내가 더 노력할게요. 안 졸리게. 가보자. 그러니까 세 개의 범위를 나눠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 개의 범위를 나눠 볼게요. 그럼 그래프가 세 개가 필요할 것 같지? 세 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미안. 열심히 그리세요. 봐보자. 우리가 마이너스 1이 어떻게 있을 때? 첫 번째, 이렇게 있을 때. 첫 번째, a가 뭐보다 클 때? 1보다 더 클 때. 그래요? 두 번째, a가 이 사이에 있을 때 할게요.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등호를 여기에 양쪽에 그냥 넣어버릴게요.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어떻게 있을 때? 마이너스 1하고 1이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세 번째, a가 뭐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세 개의 범위로 나누어서 처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네. 왜냐? 이 세 개의 범위에 따라서 최대값이 다 달라지니까. 그러면 첫 번째인 경우 해봤어요. 첫 번째인 경우 얘는 최대값이 F1이 최대값이 돼요. 그렇지? F1이 이 값이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F1이 최대값이니까 1을 대입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플러스 2A 마이너스 A. 얘가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즉 A는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A가 3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 A는 3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이거 되네요.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봤더니 언제 최대값을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꼭지점에서 최대값 갖겠습니다. 꼭지점에서 A의 제곱 마이너스 A에서 최대값을 갖겠습니다. 이 값이 2가 되는 거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요. 그러면 얘가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2. A가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A가 뭐일 때? 2일 때. 그러면 언제가 들어가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거네요. 마이너스 1인 경우만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해봅시다. 이때 해봤더니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을 갖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할게요. F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얘가 2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A가 3이 되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1이네요. 어차피 똑같은 값 나왔지? 얘는 범위 안에 안 들어가는 거지? 그래요? 얘는 범위 안에 안 들어가네요. 그래서 범위 안 들어가는 거는 제외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값은 뭐하고 뭐가 되겠습니다. 3과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축이 이렇게 딱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범위에 들어있을 때 안 들어있을 때를 나누는데 이렇게 세 개의 범위를 통해서 나눠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이제 딱 네 문제만 풀고 끝낼게요. 딱 네 문제만 풀게. 알겠지? 이것만 하고 끝냅시다. 예제 4번 봅시다. 예제 4번 보면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형태가 등장해요. 뭐 하고 있어요? 반복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지. 치환할 거야. 이놈을 치환할 거예요. t로 치환합시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x를 치환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치환을 하면 뭐가 생겨요? 범위가 생겨요. 알겠지? 이제부터 기억해야 돼. 치환을 하면 뭐가 생기냐면 범위가 생겨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치환을 하면 범위가 생겨요. 치환을 하면 범위가 생겨. 알겠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놈을 치환했어요. 그러면 이놈을 치환하면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t 플러스 5라고 놓을 수 있는데 이 t에 대한 범위가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t를 정리해 봤더니 x-1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놓을 수 있네요. 오, 축이 x는 1이면서 최소의 값, 꼭지점이 1, 마이너스 1인 이런 값이야. 그럼 봐봐. x의 어떤 값을 넣든 간에 이 x의 어떤 값을 넣든 간에 이 값은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 값보다 더 크거나 같지? 마이너스 1의 값보다 더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 t의 값은 뭐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옵니다. 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보다 더 크거나 같은 값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가 바뀐 거야. 문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뀐 거예요. y는 t 제곱, 이거 완전 제곱식 바꿀까? 완전 제곱식 바꾸면 t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건데 t가 마이너스 1보다 더 크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1보다 더 크거나 같을 때 이놈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로 바뀐 거지. 그래요? 그 문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최소값을 구해봅시다.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니까 아래로 볼록인데 t가 마이너스 2가 축이네. t가 마이너스 1보다 더 큰 부분은 지금 이거잖냐. 마이너스 1보다 큰 부분은 이 부분이잖냐. 이 부분. 그래요? 이 부분이잖냐. 오케이? 그러면 뭐에서?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을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무엇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볼까? 1 플러스 1이니까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한 가지를 더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보통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한 가지 더 뭐냐면 x의 값을 물어본단 말이다. x의 값이 뭐일 때 최소값을 갖냐라는 거잖냐. 우리가 t가 뭐일 때는 알잖아. 그럼 x의 값을 구해줄 때는 원래대로 바꿔줘야겠지. 그렇지? t를 원래대로 바꿀게요. t가 x의 제곱 마이너스 2x였는데 얘가 이거일 때야. 즉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일 때예요. 오,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일 때네. 즉 x가 뭐일 때예요? 1일 때예요. 최소값 2를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너희들이 항상 이 습관적으로 x의 값을 구해볼 생각을 항상 해보는데 이렇게 치환해서 처리할 때는 한 번 더 x의 값을 생각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 봅시다.
항상 기억하세요. 치환에서 중요한 거는 x값 구하는 게 이제 나중에 너희들이 시험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것까지 나와. 근데 여기까지 잘 안 물어보거든. 중요한 건 뭐냐면 치환을 했을 때 무엇이 생깁니다. 범위가 생깁니다. 라는 게 중요해요. 오케이? 치환을 했을 때 범위가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여기서도 조건이 뭐가 중요하냐면 실수 x, y다 라는 조건이 중요해요. 오케이? 이것을 푸는 방법을 두 가지가 있거든. 두 가지 방법 다 풀어줄게요. 오케이? 한번 봐봐.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일 때 이것을 구해주고 싶대요. 그 말은 뭐예요? y제곱을 첫 번째 y제곱을 4-x의 제곱으로 바꾸어서 처리해주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넣어봤더니 여기에 넣어봤더니 뭐가 되겠습니다? 4x 마이너스 4-x의 제곱이 되는 거네요.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가 되는 건데 실수라고 했잖냐. 실수라고 했어요? 이거 실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실수는 항상 제곱이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x의 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배우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 이렇게 할게요. x의 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래요? 그러면 4보다 작거나 같으면 우리가 이제 값을 생각을 해봐. 얘가 0도 4분의 작거나 같고 1도 마이너스 1도 성립하는 거지. 2도 성립해요. 이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나중에 배울게요. 오케이? 이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나중에 배울게. 근데 이걸 이렇게 다루자. 아니면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합시다. 얘를 인수분해했더니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 x의 범위가 뭐부터 뭐까지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됩니다. 라는 건데 이것은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이 부등식 단원에서 언급을 할게요. 오케이? 부등식 단원에서 언급을 할 건데 그러면 이 범위에서 이거의 최대 최소값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그지? 실수니까 x의 범위가 이게 되어야 하는데 이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해주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8이 되는 건데 x의 범위가 뭐에서부터 뭐까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예요. 오케이? 뭐라고? 요거 완전제곱식 바꾸는 거? 요거? 여기 좀 잘못했어? 플러스 y제곱이야? 빨리 바꿉시다. 뭐 그럴 수 있지. 변형 문제를 만들어 버릴까 했는데 바꿉시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되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8이 되겠습니다.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냐? x가 뭐일 때? 2일 때. x가 2일 때인지 확인을 해줘야지.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이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그러면 최대값 언제 가져요? x가 2일 때 최대값 얼마를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8을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인 거야. 첫 번째 방법이고
이건 이제 교육과정 우리가 이제 지금 배웠던 내용을 좀 벗어났잖냐? 벗어났잖냐? 이것 때문에. 벗어났단 말이야. 이거는 나중에 다시 또 얘기를 할게요. 두 번째 이 방법이 우리한테 맞는 방법이겠지.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나왔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y의 제곱을 k라고 놓을 수 있어요. 값을 하나 잡은 거야. 그렇지? 그러면 얘를 한 문자에 대해서 바꿔줄 수 있는데 요걸 y 대신에 y제곱 마이너스 4 y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x의 제곱을 집어넣을게요.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봤더니 이렇게 되네요. 4 마이너스 x 플러스 4 마이너스 x 제곱은 k야. 그러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놓을 수 있어요. 이제 이쪽을 한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지금 x가 뭐라고 그랬어요? 실수라고 했지. 그지? x가 실수라고 했지. 그럼 뭘 갖는다라는 거예요? 실근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실근을 가지면 판별식 t가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의 값이 어떻게 되어야 합니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져야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오케이?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는다라고 했으면 4 마이너스 k 플러스 4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k는 뭐보다 작거나 같은 게 되는 거예요? 8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k의 최소값, k의 최대값 무엇이 되겠습니다? 8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우리가 배운 교육과정에 맞는 풀이겠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결할 때는 이 두 번째 방법으로 해결해 줄 거고 나중에 첫 번째 방법은 배울 거예요. 오케이? 첫 번째 방법이 좀 더 쉬워 보이냐? 두 번째 방법이 더 쉬워 보인가? 그림 그리는 게 좀 더 쉬워요, 나는. 그래서 대부분 첫 번째 방법으로 풀 거야. 그러면 이제 봐봅시다. 이제 6번 봅시다. 다음과 같은 거에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실수잖냐? 실수인데 제곱이 나왔으면 무엇을 만들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얘를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줬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4x가 될 거고 플러스 뭐가 필요해요? 4가 필요해요. 오케이? 이제 나머지는 나중에 적을게요. 2y의 제곱 플러스 8y가 될 거고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8이 필요해요. 그렇지? 원래 플러스 3이 있었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 있어야 똑같은 식이네요. 그렇지? 4가 더해졌으니까 4를 빼줘야 되고 8을 더해졌으니까 8을 빼줘야 돼. 이거 완전 제곱식 어떻게 되니까 2로 묶어주려면 4가 있어야 되잖냐? 그래요? 그러면 얘가 x-2의 제곱 플러스 2로 묶어주면 얘가 4가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그래야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적어준 거예요. 마이너스 9가 되는 거네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x-2의 제곱 플러스 2배 y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9가 되는 건데 최소값 언제 되겠어?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니까 0이 됐을 때 최소값이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니까 0이 될 때 최소값이지. 그지? 그러니까 x가 뭐일 때? 2이고 y가 뭐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 뭘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9를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2차식의 형태만 주어진 경우는 두 개의 문자가 2차식 형태로 주어진 경우는 완전 제곱식을 통해서 처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한 문제만 더 합시다. 그리고 다음 봐봅시다. fx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는 거야. 오케이? 이 의미를 좀 너희들이 파악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언젠가 설명한 적 있는 것 같지? 아닌가? 3에서 얼마 뺀 값이랑 3에서 얼마 더한 값이 같대. 함수의 값이 3에서 우리가 이제 x는 3이 있어요.
오케이? 3에서 얼마 뺀 값, 3-x의 값이랑 3에서 얼마 더한 값, 3 플러스 x의 값이 같은 값을 갖는데요. 그래요? 3을 기준으로 떨어진 거리가 같으면 같은 값을 갖는데 이차함수라고 했잖냐? 이차함수라고 했는데 3에서 얼마만큼 떨어지는 값이 같은 값을 갖는데 그러면 이게 3이 뜻하는 게 뭐겠어요? 뭐가 되겠습니다? 딱 접했을 때 같은 값이 되는 거잖냐? 3을 기준으로 딱 접었을 때 같은 값이 되는 거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축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 식이 나왔다면 x는 뭐가? 3이 축이 되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오케이? 3에서 얼마 뺀 값이랑 3에서 얼마 뺀 값이랑 3에서 얼마 더한 값이 같은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니까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라고? x는 3이 축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x는 3에 대해서 2차 함수가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줄 수 있는 거네요. 최소의 값 뭐가 돼요? F3이 돼요. 오케이? x가 3일 때 최소값 무엇이 되겠습니다? F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F3 이렇게 놔둘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답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F3 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대칭에 대해서 좀 더 배울 거야. 좀 더 배울 거예요. 저 뒷부분에서. 근데 아무튼 이런 식이 주어졌을 때는 x에서 얼마 뺀 거랑 f에서 얼마 더한 게 같은 값을 갖는다라는 거지. 빼고 더한 게 같은 값을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축을 3으로 갖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